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예상 체결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일장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개월 만에 900선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돌파를 하는 것도 요원해 보였던 시기가 있었는데 무난하게 2,571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무리했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2,600선 돌파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코스피가 될지 코스닥은 900선 잘 지켜주게 될지 이번 한 주 증시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먼저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일단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3% 상승하면서 2,577.38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면요, 0.43% 코스피보다 소폭 더 상승을 하면서 907.63포인트, 900선 위쪽에서 무난하게 시작해 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뚜껑을 연 뒤에도 이렇게 잘 움직여 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노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LG화학만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보합 출발하면서 65,100원 출발 예상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전일장에서는 1.51% 오히려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삼성의 감산 발표 이후에 이 DDR5에 대한 수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감산이 공식화가 되면서 DDR5 전환하겠다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DDR5 같은 경우는 가격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정도 더 비싼데 성능의 경우에는 2배 정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후공정 기업들도 함께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감산을 선언한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 그래도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요일장에서는 조정을 좀 받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1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7일에서 14일 6거래일 동안 4.49% 상승폭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입니다. 외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1조 3,7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램 가격이 점차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현물가가 401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어왔던 디램 가격이 드디어 401일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훈풍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바로 이어서 보신다면 0.22% 상승, 이렇게 업황의 반전이 점차적으로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계속해서 물론 재고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산을 진행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재고량이 눈에 띄게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전망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89,500원, 9만 원 선 아래쪽에서 오늘 좀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전일장에서 0.6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지금 자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요구에 의해서 SK그룹주들이 이제 우리도 주주 환원 정책 적극적으로 펼칠 거야라는 이야기를 내놨다는 소식 저희 방송에서도 해드린 바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그 물량을 교환사채 발행을 좀 쓰면서 주주들의 원성도 함께 좀 높아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우려도 상당한 상황인데 국내 신용평가사들 SK하이닉스의 신용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뉴스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무 부담의 확대로 신용도에 대한 재점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무디스는 지난달이었죠.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좀 낮춰서 조정을 한 바가 있고 한국신용평가 역시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지금 현재로서는 AA 안정적으로 매기고 있는데 하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 약간의 우려의 시선도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일장에서 0.2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보합 출발하면서 81만 7천 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83% 낮게 마무리를 하면서 59만 4천 원 오늘 보합 출발하면서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미국에서 좀 배터리 전쟁 중이다, 배터리 혈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본의 파나소닉과 지금 배터리 혈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파나소닉이 미국의 세 번째 공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네바다와 캔자스에 이어서 오클라호마에 새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인데 지금 6조 5,350억 원 규모를 들여서 새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지금 BMW, 스텔란티스와의 협력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파나소닉이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원통형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3원계 배터리를 두고 파나소닉과 함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의 수주 물량을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파나소닉은 또 루시드의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파나소닉이 치열하게 배터리 혈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서로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도 보시죠. 전일장에서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오늘장에서는 0.5% 상승하면서 80만 6천 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공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세계 1위 코발트 기업이죠. 중국 화유 코발트와 전북 군산의 새만금 지역에 배터리용 전구체 합작 공장 설립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구체가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죠. 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에서 양극재 원가의 한 60% 또는 70%까지도 차지하는 핵심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구체 원료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인데 IRA 적용을 받기 위해서 LG화학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산 광물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 가공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 중국 화유 코발트와 손을 잡고 국내에 공장을 설립을 한다라는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LG화학이 오늘부터죠. 중국 신천에서 열리는 차이나 플러스 2023에도 함께 참가를 한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배터리 쪽뿐만이 아니라 LG화학이 기존에 해오던 영위하던 사업군 내에서도 계속해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봤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어떤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삼성 SDI가 0.13%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한 계단 더 올라왔습니다. 1.44% 상승 출발 준비하면서 42만 2천 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전일장에서 0.91% 낮게 출발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표정을 보면 좀 엇갈렸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이었는데 기관 순매도 상위, 외국인 순매도 상위 1위 종목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보시면요. 자, 오늘 에코프로는 조정을 받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는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자, 에스테리온 헬트케어는 1.34%, HLB는 1.35% 상승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10초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후반으로 좀 내려왔네요. 0.88% 낮게 움직이면서 1,29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물은 조금 조정이 되면서 0.15% 좀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0.05% 하락 출발하면서 2,570선 간신히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904.89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11개월 만에 탈환을 해낸 900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2,570선이 좀 깨지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오늘 구체적인 시장 상황 어떤지 저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여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 SDI, SK 하이닉스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전일장에서도 배터리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힘을 좀 못 썼던 전일장이었는데 오늘도 역시 그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에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융업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는 그래도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조금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신한지주는 1.41%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의약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이쪽도 그렇게 아주 빨간불을 켜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1%가량 조정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 보여주다가 전일장에서 좀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비금속 광물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도 강하네요. 3.65% 강한 빨간불 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쪽은 최근에 그래도 주가가 좀 떨어져도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0.4%대 낙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오늘 일단은 초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잔잔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함께 살펴볼까요? 자, 코스닥 에코프로 오늘 0.49% 조정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이 1.44%, LNF는 0.96%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전기전자 쪽도 한번 전반적으로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리언테크는 아무래도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1.72%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G2파워가 3.42%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RFHIC는 1.75%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도 일단은 하락으로 전환을 한 만큼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수급 상황 살펴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시장 흐름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지금 프로그램 수급 동향, 자세한 수급 동향 어떤지 강관우 앵커님 좀 봐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뭐 장이 좀 약간 강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약간 밀리는 모습이고 업종으로 보니까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기계 여기하고 뭐 전기가스, 건설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가 밀리고 있어가지고 누가 파나 봤더니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850억 팔고 있고 코스닥도 430억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340개야 팔고 있고 기관 쪽도 지금 같이 팔고 있어서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뭐 한 2천억 정도 지금 장 초반에 팔자 물량을 내놓고 있어서 지금 장이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상위 순을 좀 볼게요. 삼성전자는 94억 순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마이너스 0.46% 조금 밀리고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크론이 미국에서 금요일 날 0.5% 정도 밀린 그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1.3%.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간 밀린 거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배터리 셀 업체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 그리고 삼성 SDI가 마이너스 1.3% 그리고 관련돼서 LG 화학도 마이너스 1.4% 전체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주 조금 영향권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오늘 삼형제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시면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저희가 뭐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늘 할 거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에코프로 관련된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대 개인의 지금 이 전쟁 중인 상황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매도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할 종목들이 있다. 오늘 후성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후성 얘기하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다라고 제가 8시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너무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고평가되고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해서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를 빠뜨리려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코스닥에 한해서 공매도가 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판다고 해도 지금 공매를 친다고 해도 크게 미치는 장사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라온 주식들은 미리미리 좀 엑시트 하셔라. 특히 서울경제TV를 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게 다치지 마셔라.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목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0.5%, 0.4% 왔다 갔다 하고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2%. 오늘은 프로그램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순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2차 전지 쪽이 조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가 2차 전지주 약간 조정받으면서 대안주로 지금 왔었잖아요. 오늘도 플러스 0.9%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플러스 0.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매수 상위로 다시 이제 볼게요. 순매수 상위로 보면은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으로 사고 있다. 163억. 그래서 보합 정도로 하면서 시장이 약간 버티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모 화학 마이너스 2.5%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순매수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뭐 저희가 계속적으로 AI 대 인간권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개별 주식으로도 뭐 한국항공우주도 그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랬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오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2% 오르고 한국항공우주는 2%가량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셔서는 프로그램으로 에코프로
170억 정도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는 약보합권에 0.3% 이렇게 빠지고 있고 최근에 엔터테인먼트주나 뭐 게임주가 2차 전지 빠지면서 지금 대안으로 또 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조금 올라가네요. 3.5%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매수 하위로 가서 보시면 아까 우리 이현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스코홀딩스 프로그램으로 계속 팔고 있네요. 오늘 820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1.44%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같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305억이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7%의 강세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LG전자는 프로그램 매도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도 뭐 계속적으로 금요일에도 강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13.7%나 올라가네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높은 주식이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했는데 마이너스 8%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도 쪽을 보시면 에코프로 BM이네요. 67억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0.9%. 네이처셀도 아까 우리 공매도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으로도 지금 계속 팔고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같이 1% 정도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 코스피 1,000억 그리고 코스닥 600억 그래서 1,600억을 내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관도 덩달아서 한 1,300억 정도 팔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기계 이쪽으로만 좀 강세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밀리면서 장이 함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도세 모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커 보이기도 하네요. 자, 지금 2차 전지주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그래도 셀 업체들은 좀 약한 반면에 그래도 소재주, 장비주 같은 경우는 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강관우 앵커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자, 앞서 증시팔에서 강관우 앵커가 짚어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힘쓰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여전히 공매도세 몰리면서 힘쓰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 후성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도 잔고지만 지금 울산 공장 생산 중단 이슈 있다는 이야기 자막으로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엔터주는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 순매도 상위는 포스코 일부 그룹주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개장 시황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하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특징주는 늘 있기 마련이죠.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 흐름이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일장 미국 증시 영향도 좀 받을 테고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 우리 시장을 보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5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면서 2,500포인트 돌파 이후에 2,570포인트 후반대까지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초에 약간 에코프로 그룹 2차 전지 관련돼서의 어떤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주봉상 양봉을 만들었어요. 올해 기준으로 친다라면 지난 3월 중순 SVB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첫 주봉상 음봉이 나왔었던 걸 제외하고는 계속 양봉 행진을 보여주면서 9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좀 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약간의 차익선 매물 혹은 주초에 약간 경계 심리, 경계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주초에 약간의 조정 그리고 나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뒷심이 붙는다라면 뭐 이번 주도 혹은 4월 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가 약간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장 초반에 흔들림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약보합권까지 올라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도 아직은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홍콩 증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띈다라면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흐름 워낙 좋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간 종합을 해봤을 때 주봉 같은 경우는 빨간색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고 일단 오늘의 흐름은 주 초에 아무래도 지난주에 내내 좀 올랐던 만큼 경계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유창희 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시간 특징주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 탑5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의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만나보고 계시고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화학, 한국항공우주, 현대차까지 총 5종목입니다. 자,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는요. 에코프로, 주성엔지니어링, 지앤원에너지, 강원에너지, KG, ETS 5종목입니다. 네, 물론 뭐 상승하는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도 자리를 하고 있는 실시간 특징주인데 자, 오늘은 또 주목할 만한 일정이 두 가지가 있죠.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쉽이 지구궤도 시험 비행에 나선다라고 하면서 오늘 코스피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들,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또 독일 하노버 국제산업박람회가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던가 에너지 관리,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코스피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화학,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이 5개 종목 중에서 과연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자, 대표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현대차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증시 상승을 가장 많이 이끌게 된 기폭제를 제공한 게 현대차 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주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장세죠. 지금도 이제 실적 장세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건 없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잠정 예비 실적 발표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4월 말 5월 초로 갈수록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 또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현대차 그룹이 4조 원 영업이익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충분히 그 올 연말까지 계속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본다라면 오히려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은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해서 어떤 시험 비행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우주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1%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AP 위성 뭐 이런 기업들은 지금 4에서 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우주방산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연초부터 흐름들이 나왔던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뭐 오늘 상승은 조금 더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어찌되었든 지금 주가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처참한 실적을 보여줬고, 하지만 감산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최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1조 원 이상 매수를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뿐이 아니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면 종합주가지수도 꺾인다라기보다는 계속 점진적인 상승세,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66,600원 정도 기록했다가 약간의 금요일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65,000원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대표님께서 특히 집중을 하고 계신 종목은 현대차인데요. 오늘은 물론 차익성 매물이 나오면서 1% 조금 못 미치는 낙폭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걸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현대차가 1분기 특히 경제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적 면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장 부품 쪽 관련주들도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유창희 대표님께서도 꾸준히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5,000원대 가격 지켜주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늘도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지금 5개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 코스닥에선 특징 좀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지금 코스닥은 뭐 특징주라고 올라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전기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죄송합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뭐 에코프로, 지엔원 에너지, 뭐 강원 에너지, 뭐 KG ETS 대부분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고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에코프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수요일에 그 급락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어요. 특히 목요일에는 장중에 초반에는 5% 이상 상승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4% 올라갔다가 거의 보합권 마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좀 흐름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여기서 뭐 급락이 더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 상승을 시도하기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치고 나가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대안주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약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송배전 쪽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룡산업이 지금 상한가에 입성을 좀 했고요. 장 초반. 그리고 재룡전기가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철강주들, 제강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에서 반덤핑 관련해가지고의 의견이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뭐 동국제강 등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만 중소형 제강사들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는 아주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다가 좀 흐름들이 좀 꺾인 게 있습니다만은 아직 고점에서의 어떤 매물 소화 과정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가 혹은 16,500원 정도가 잘 지켜진다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초에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하게 원자력인 것 같아요. 원전주들이 고르게 3% 내외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태양광 관련된 섹터가 풍력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CS 윈드, CS 베어링 등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풍력이 상당히 강했었고 오늘은 또 원전주들이 오르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여주면서 모양이 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가 좀 쉬어간다라면 다른 쪽에 어떤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결국 에너지원이라는 건 계속해서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풍력, 태양광 그리고 뭐 수소까지 해서 그 순환매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에 여전히 매수세는 몰리고 있습니다만 이젠 좀 시선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지금 송배전 관련주 차회강 쪽 원전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저희 앞서서 증시 8 지금사 코너에서 다뤘던 대우조선해양 AP위성은 덩달아서 5%대 상승폭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저희 증시 8 증시구 함께 해주실 이유 충분해 보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따라갈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들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구산업입니다. 이 종목 지금 뭐 한때 7%까지도 상승폭 보여주면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주고 있는데 자, 유창희 대표님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아직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뭐 TKG 슈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 매출 1조 원 이상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수익성이 나오는데 네, 저희 지금 이구산업 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먼저 볼까요? 이구산업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오늘 뭐라 그럴까요?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다 공통으로 들어간 게 구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구리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경기 자체가 물론 약간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에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올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상당히 부양을 많이 할 것이고 지난주 발표된 거 보면은 올해 전년 대비해서 17% 이상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도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구리 수요를 높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구리 재고는 작년 가을 초겨울 대비해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재고가 계속 바닥권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리 수요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수익성이 증가될 수가 있죠. 특히 이구산업은 국내 수요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기업이고요. 전장 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소재, 커넥터 등 광범위한 제조업에 이 구리 제품이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용으로 구리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구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를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지금 한 5%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초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횡보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4,400원, 뭐 약간 오늘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4,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아직까지는 매수해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6,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구산업 2거래일째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오늘장은 어떻게 마감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받아서 잘 나아가고 있는 이구산업이에요. 구리 수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구산업인 만큼 4,5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따라가 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역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TKG 휴캠스입니다. 이 종목은 과연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TKG 휴캠스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 회사도 충분히 지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KG 휴캠스는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이고요. 영업이익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매출이 1조가 넘고 견조한 그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질산염이라는 제품을 이 회사가 주력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대부분 장기 공급을 맺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상당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점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TKG 슈케임스가 상당히 그 과점 형식으로 해서 매출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장 모멘텀은 없죠. 성장 모멘텀은 없다 보니까 조금 저평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보면은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어쨌든 전력을 계속해서 좀 관심도가 많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력, 태양광, 뭐 원전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겠지만 수소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수소 관련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도전제 관련해 가지고 CNT 시장에 진입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직 공장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유럽이라든지 국내 관련해서의 어떤 연말 정도,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되면은 관련돼서의 매출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탄소 배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조용히 계속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선장 산업에 대해서의 어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구 산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구 산업하고 비슷한 주가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초에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2차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라면 지금은 아직은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23,3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 26,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구산업과 TKG 휴캠스 모두 따라간다라는 관점과 함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하고 31분 30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저희가 매일 이렇게 9시 반에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코너 조정을 좀 앞으로 해가지고 미리 좀 장 시작 전에 말씀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주식을 선별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매일매일 주가가 좀 튀는데 9시 반이나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송구한 면은 좀 있고요. 저희가 증시 8에서도 8시 반에 이건 사, 지금 사 이 코너에서도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게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AP 위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주가가 막 플러스 5%, 6%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 맡고 나서 한 달 조금 지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되게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주식을 골라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증시 8, 증시 9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센티멘탈, 펀더멘탈로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주가가 지금 미리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CS 윈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고 펀더멘탈로는 조선업종에서 한 가지 가져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중공업 이렇게 두 종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간단 드리겠습니다. 자, CS 윈드부터 이렇게 센티멘탈 종목, 분위기 좋은 종목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먼저 이렇게 훑어드리겠습니다. CS 윈드,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의 리포트를 이제 4월 10일 날 이렇게 냈네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거치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목표 주가도 뭐 소폭 플러스 4% 이 정도 그냥 올렸어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면 유진투자증권에서 4월 10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가 이제 풍력 관련돼서 대표적인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인데 목표 주가를 조금 세게 좀 불렀죠.
12만 원. 그래서 아까보다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 미국 공장에서 증설이 시작돼 가지고 이게 내년 하반기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 공장이 하반기에 되면 누가 이제 이걸 사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주 협상을 이미 미국의 GE라는 데하고 많이 진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면서 리포트를 좀 쓴 것 같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AMPC라고 해가지고 IRA 에너지 감축법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이런 이제 특집을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여기도 이제 해당이 되나 봅니다. 아직 그렇게 협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좋게 본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골라왔고 목표가 12만 원에 그 1분기에 영업 흑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올라올 거다라는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유진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금년 영업이익률 예상 수치거든요.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뭐 장기적으로 보조금 받으면 여기서 아마도 더 좋아지는 아마 예상 이익 추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는 이렇게 아까 그 처음에 메리츠 증권에서 약간 조심스러운 이런 견해를 유지를 하는 그런 게 많이 반영돼 있던 반면에 최근 이제 하루 이틀 오늘까지죠. 그럼 조금 좀 강해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쪽에 매기가 2차 전지 쪽에서 나왔던지 뭐 어서 왔던지 조금 매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는 외국인이 좀 주도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좀 터치해 드리면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목표 주가가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 주가가 10만 원 근처까지 왔다. 아까 유진투자증권에서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0만 원 어기까지 많이 근접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좋은 분위기 이렇게 좋아지는 주식으로 오늘 CS 윈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식으로 이제 펀더멘탈 주식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사 코너에서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5%, 6%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대중공업도 같이 봐야 될 대표적인 업종 대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제목을 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1등으로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하다. 이게 대장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회사에서는 삼성증권인데 엔진 사업 쪽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엔진 사업 쪽에서 앞으로 현대중공업의 이익 모멘텀이나 성장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이쪽 메리츠 증권에서는 현대중공업을 그쪽 엔진보다는 이쪽 LNG선 이쪽 얘기를 했어요. 중동에서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은 LNG선의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가서 있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LNG선 2차 물량이 점차적으로 나오면 조선업 쪽의 분위기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줄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영업이익률이 4.3에서 11.4로 올라가는 시기로 이제 돌입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조선업이 상당히 적자를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영업이익이 돌기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타겟을 2024년에 2.3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게 PBR이나 PER 요거를 멀티플 배수를 영어로 하면 멀티플이거든요. 근데 그 타겟을 2.3배로 해가지고 16만 원을 유지를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조선 이렇게 강력한 리포트를 4월 13일 날 이렇게 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 보니까 이게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주가 올라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사들어오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하시면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오르는 업종에 뭐가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조선업을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자, 이겁니다.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이렇게 있는 22년 영업이익률에서 갑자기 플러스 3%로 거의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6%포인트 정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거고 24년 가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계류를 보면
목표 주가 계율 45%나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45%. 저희가 목표 주가 계율을 말씀드릴 때 항상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와서 25%대, 20%대 여기서 이제 진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평균적으로는 25에서 30%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목표 주가 계율이 좀 좁아졌죠. 그래서 이제 25%, 20%까지 현재는 내려와 있는데 이 회사는 45%고 아까 주가 봤습니다만은 크게 떨어질 것도 없이 밑에서 지금 바닥을 겼던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노트에 좀 적으셔야죠. HD, 현대, 중공업. 그래서 펀더멘탈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센티멘탈로 오늘은 CS 윈드, 펀더멘탈로 HD, 현대, 중공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주가 상승 가고 있는 센티멘털, 펀더멘탈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0.07%, 코스닥은 0.38%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내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